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톰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쓰실 다이어리 모두 고르셨나요? 저는 한 해가 지나가는 게 아쉬워질 때 내년에 쓸 다이어리를 구입을 하게 되면 또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설레더라고요. 저는 현재 4가지 종류의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다이어리는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데일리 다이어리이고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독서 노트를 쓰고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2 다이어리가 있는데요. 이건 저의 사소한 감정들을 기록하는 매일 쓰지는 않는 일기장이고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제가 책만 기록하기가 조금 아쉬워져서 영화도 기록을 하려고 구입한 영화 기록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의 다이어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가장 궁금해 하실 2023년에 제가 사용할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쓰고 있는 이 다이어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동일한 제품으로 2023년용도 구입을 했고요. 짠! 이것입니다. 해외 직구를 해서 받았어요. 이걸 뜯어볼게요. 이렇게 파우치도 같이 주네요. 다이어리를 넣어서 다니라는 뜻인가요? 괜찮네요. 이 다이어리는 호보니치 테초라는 다이어리이고요. 저는 오리지널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종이는 호보니치 테초가 사용하고 있는 내지가 좀 독특한데요. 그 내지가 2024년부터는 바뀔 거니까 한번 써보고 결정해라 라는 뜻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올해 계속 쓰고 있는 다이어리랑 동일한 제품이라서 외관은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내지만 2023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저는 이 커버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키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퍼 안에 이런 엽서나 제가 꾸미고 싶은 것들을 넣어서 표지를 꾸밀 수가 있어서 실용적입니다. 우리가 다이어리를 1년을 쓰다 보면은 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표지를 조금씩 바꿔주면 또 새 다이어리 쓰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를 하나 씌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너무 때가 잘 탈 것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꼭 커버를 씌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안에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전체 달력이 있고요. 이쪽은 월별로 헤비 트래커가 있습니다. 헤비 트래커가 쭉쭉쭉쭉 있고 그리고 바로 캘린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캘린더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제가 일정은 휴대폰에 체크를 해서 알림 기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캘린더는 굳이 잘 적지는 않는 편이고요. 보시면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공휴일도 일본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영어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영어 버전 같은 경우는 이 표지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차피 캘린더 부분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휴일 표기가 딱히 거슬리지는 않더라고요. 쭉쭉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플래너의 특징은 매일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좀 큼지막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다 써져 있고요. 이렇게 색깔별로 색인이 있어요. 그래서 월마다 다른 색깔로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월이 시작할 때 이렇게 좀 비어있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 페이지가 제가 10월에 꾸민 페이지인데 이 달에는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싶은지를 보통 표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위쪽은 월과 날짜, 요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이렇게 체크박스로 중요한 일정들을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읽고 있는 책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제가 책 2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을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시간별로 무엇을 할 건지 계획을 할 수 있는 칸이 있고요. 오른쪽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어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일본어로 써있는 건 명언이래요. 명언 파트가 있고 이쪽은 달력이 있는데, 사실 이 명언 파트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 칸만 차지하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명언 파트는 좀 빼주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저는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없애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지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끝으로 가면 이런 모는 페이지도 몇 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약간 쓸데없는 페이지들, 타임테이블이나 뭐 이런 그래프 페이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 표시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해의 나의 배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제가 읽은 책들을 넣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제가 읽고 있는 책들, 그리고 별점이 5개였던 책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서 적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95권을 읽은 상태네요. 네, 이렇게 올해 목표인 100권도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딱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쓰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이 다이어리를 구입을 했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올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매일매일 쓰는 메인 다이어리를 한 4번 정도를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올해 쓰려고 구입을 했던 다이어리는 이 다이어리거든요. 이건 정보이너사이드 60 다이어리고요. 이렇게 위클리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책을 읽고 좋았던 문장을 적고 밑에 저의 생각을 적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칸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포기를 했습니다. 위클리 다이어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썼던 다이어리는 이 다이어리입니다. 이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다이어리고 속지도 구입을 해뒀던 게 있어서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감사일기도 쓰고
좋았던 문장도 쓰고 이렇게 열심히 적었는데 또 이런 무지 다이어리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매일매일 습관화로 하기 위해서는 날짜가 적혀있는 형식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쓰는 게 반강제적인 느낌도 들고 습관화하기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이어리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원하는 형식이었던 다이어리는 이 호보니치 테추였습니다. 이 호보니치 테추 같은 경우는 토모에 리버 종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찰랑찰랑대는, 그래서 넘기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이런 종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종이가 좀 얇고 뒤에 비치는 경향이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쓰기에는 도톰한 종이들이 좀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종이로 되어 있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만년필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질이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제가 이렇게 페이지마다 많이 붙이고 있어요. 스티커도 붙이고 또 메모지도 붙이고 또 기억하고 싶은 스크랩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하기에 좋은, 그래서 종이질이 괜찮은 그런 다이어리가 필요하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적당한 다이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처음부터 쓰지 않고 9월부터 썼는데 근데도 이렇게 두꺼워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스크랩 같은 것들은 따로 다른 다이어리에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플래너는 좀 두꺼워지지 않도록 저렇게 스크랩은 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제가 읽었던 좋은 책들의 문장을 적고 저의 생각을 적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포토 프린터로 출력을 한 사진 정도만 붙이는 그런 정도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이어리가 너무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제 이전 미라클모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아이패드 다이어리도 썼었거든요. 굿노트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다이어리도 썼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열심히 썼었습니다. 감사일기도 쓰고 이쪽에 제 일어난 시간 인증 사진도 붙이고 읽었던 책 사진도 붙이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좋았던 책의 문장도 적고 굉장히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디지털 플래너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이 디지털 플래너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기록을 할 때 이전 과거에 내가 썼던 기록들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잘 극복을 해나갔구나. 결국은 힘들었던 일들이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닌 게 되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과정에서 용기도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이전의 기록을 넘길 때 찾기도 좀 어렵고요.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글씨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꼭 이렇게 펼쳐서 읽어봐야 하고, 이전의 기록들을 찾을 때도 정확히 내가 몇 월 며칠에 어떤 기록을 했는지 찾기가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해가면서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기록들을 잘 들춰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록이 과연 제가 1년, 2년 지났을 때 과연 들춰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플래너를 두고 다시 종이 다이어리로 넘어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종이 다이어리로 넘어오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디지털을 먼저 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도 할 겸 종이에다가 쓰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더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또 이 데일리 다이어리 말고도 제가 쓰고 있는 다른 다이어리들이 있어요. 일단 독서노트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정보이너사이트 제품이고요. 이렇게 독서노트를 여기에 쓰고 있는데 독서노트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너무 만족을 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내년에도 이 독서노트를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정말 만족을 하면서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내지의 모눈이 선이 좀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글씨를 쓸 때 거슬리더라고요. 이렇게 메모지를 많이 붙여서 적는 이유가 뒤에 배경으로 된 이 모눈이 좀 진해서 이 글씨들이 잘 안 보여서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 중인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머쉬룸 페이퍼팜 제품이고요. 원래 올해 초에 구입을 했던 다이어리였어요. 근데 딱히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서 독서노트를 써줘 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머쉬룸 페이퍼팜 같은 경우는 내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이렇게 도트도 나오더라고요. 도트로 쓰면은 이 모눈보다는 많이 눈에 거슬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모눈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종이가 원래 쓰고 있는 전고 이너 사이드 내지보다는 조금 얇은 편이라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노트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는 전고 이너 사이드로 열심히 써보고 또 바꿀 생각이라면 어떻게 바꿀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기록을 새로 시작한 2가지 다이어리가 있어요.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영화 기록을 하는 영화 기록장이고요. 이렇게 영화를 기록하고 있고 주말에 남편이랑 영화를 한 편씩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많이는 못 보고 있어요. 주말에 계속 바빠서. 그래서 이렇게 영화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다 영화를 봐서 여기 영화 포스터를 포토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붙여주었고 그리고 이거는 수리남 봤던 거 그걸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이어리가 이건데요. 이건 트롤스 페이퍼 제품이고 내지가 이렇게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초록색도 있고요. 그냥 하얀색도 있고 또 베이지색도 있고 약간 톤 다운된 핑크도 있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내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제가 행복했던 기억이나 좀 힘들었던 기억들을 이렇게 적어 나가고 있어요. 데일리 다이어리에는 쓰지 못하는 조금 더 저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기장 같은 거거든요. 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일매일 쓰지는 않고 있고요. 기록을 하고 싶은 날이 생기면 이렇게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현재는 이렇게 4가지 다이어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을 올해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록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특별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굉장히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고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계획하는 그 순간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책에서 얻게 되는 좋은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저의 생각도 같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생각도 확장이 되고 또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록이 주는 장점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많이 기록을 하지 않아도 또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는 꼭 마련을 하셔서 기록하는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도톰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